다음으로 냉각 방식 하겠습니다. 냉각 방식은 우리가 유입 변압기를 하고 있죠. 유입 변압기에서 뭐 기름을 넣는다든지 혹은 뭐 바람을 불어둔다든지 혹은 뭐 기름을 순환시켜 준다든지 그런 식의 그 냉각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일단 건식 잔행식이란 우리가 앞에서 제가 변압기 얘기할 때 건식 변압기 했죠. 건식 잔행식이란 변압기 본체가 공기에 의해 자연적으로 냉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AN이라고 합니다. 그 AN이라고 해서 에어 내추럴이라고 해서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내추럴 자연적으로 해서 AN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런 냉각 방식이 없는 거예요. 냉각 장치를 쓰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냉각 방식이라 할 수가 없고요. 건식, 풍냉식, 뭐겠어요? 바람만 불어주는 거죠. 뭐, 팬 있죠, 팬. 팬 같은 걸로. 우리 컴퓨터 보시면, 컴퓨터 파워에 보면 바람, 그 선풍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런 팬을 통해서 불어준다. 건식 변압기의 송풍기를 이용해서 강제 통풍 방지시키는 방식으로서 AF가 뭐겠어요? 에어 포스라고, 포스라는 것이 힘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 포스, 바람을 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유입 잔행식이에요. 유입 잔행식. 기름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변압기 외압 속에 절연유를 넣고 그 속에 권선과 철심을 넣어서 변압기에서 발생한 열을 기름의 대류작용에 외압에 전달하고 외압에서 열을 대기로 발산시키는 방식. ONAN이면 뭐예요? 오일의 내추럴, 에어 내추럴. 그래서 기름만 넣어준다는 겁니다. 유입 잔행식이고, 여기 보시면, 그, 철심의 외압이 주름이 몇 개 있죠? 이렇게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입 순항식도 있습니다. 뭘까요? 기름 넣어주고 물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 기름 중에 냉각관을 두어 상부 기름 중에 냉각관을 두어 이것에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냉각하는 방식. 냉각수를 둬서 냉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나 싶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케이블 있죠. 케이블에도 오일필드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 있죠. 전기가 지나간 그 케이블에도 기름을 넣어서 냉각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케이블인데 그 구리 속에 기름 통로를 넣어서 기름을 순환시켜서 냉각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기에서는 냉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입 순행식도 상부 기름 중에 냉각관을 두어서 거기에 찬 물을 순환시켜서 냉각하는 방식. OW라고 합니다. OW. 예. 워터리 W죠. 워터 W에서 OW라고 그러고요. 유입 풍냉식 뭐예요? 기름도 넣어주고 바람도 불어주고 그래서 방열기를 설치한 유입 변압기에 송풍기를 이용해서 강제 통풍시켜 냉각 방식시키는 방식으로서 유입 오일 내추럴 에어 포스가 됩니다. 유입 풍냉식 기름 보시면 어렵지 않죠? 기름도 넣어주고 바람도 불어주고요. 그 다음에 송유 풍냉식이요. 송유 풍냉식 뭘까요? 기름도 넣어주고 바람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외압 내에 들어있는 기름을 펌프를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냉각 장치를 보내서 냉각시킨 다음 냉각된 기름을 다시 외압 내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냉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OFAF입니다. 오일 포스, 에어 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뭐 냉각 방식 정도는 그냥 뭐 큰 것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이번에 변압기 이론 및 특성. 우리가 어떤 기기든지 간에 변압기 이론도 마찬가지고 직류기 이론, 그 다음에 동기기 이론, 요런 부분이 이론 및 특성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 특히나 변압기가 어려워하는 분이 많으세요. 이게 수학적으로나 이렇게 생긴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는데 그 부분을 파헤치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이론 및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론 및 특성을 하기 전에 볼게요. 변압기에서 제가 등가 회로를 그릴 건데 보세요. 변압기도 매번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립니다. 보세요. 이거 실제 변압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등가 회로를 그린다고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1차와 2차가 나눠 있습니다. 1차와 2차 나눠 있는데 이것을 1차와 2차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기적으로만 연결되어 있지 여기 자속이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적으로만 연결되어 있지 전기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등가를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등과 회로에 포함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차 권선이 있습니다. 1차 권선. 1차 권선에는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을 겁니다. 맞죠?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 그래서 R1과 X1. 요 부분을 얘기해요. 요 부분을. 그 다음에 2차에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겠죠. 2차에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을 겁니다. R2와 X2. 요 부분을 얘기해요. 요 부분은 이거고요. 요 부분은 이거요.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고 뭐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느냐? 이 철덩어리 부분이 빠졌으면 철덩어리 또 이 구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죠? 변압기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철덩어리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렬로 저항과 리액턴스를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과 리액턴스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병렬로 연결합니다. 철덩어리는 병렬로 연결한다. 저항과 리액턴스를 직렬로 연결하면 RX예요. 근데 얘를 병렬로 연결하면은 저항의 역수, 리액턴스의 역수 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컨덕턴스와 서셉턴스가 된다는 겁니다. 컨덕턴스와 서셉턴스. 그래서 여기에 다시 V1을 가해주면 여기에 E1, 여기에 E2, 여기에 V2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변압기에 등과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다시 어려운 거 아닙니다. 1차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 2차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고요. 그 다음에 이 철덩어리 부분은 권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약에 얘들도 직렬로 연결했으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직렬로 연결하면 이 저항과 리액턴스가 되겠지만 병렬로 연결하면 우리가 병렬로 연결할 때는 이가 저항분의 1을 컨덕턴스, 리액턴스는 1을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회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병렬로 이 철덩어리 자체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변압기 등과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봅니다. 무부하 시험이라는 거예요. 무부하 시험 한번 볼게요. 다시 그립니다. 1차 저항과 1차 리액턴스. 이쪽에서 2차 저항과 2차 리액턴스예요. 철덩어리는 일반적으로 1차에 그려도 되고 2차에 그려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1차에 그립니다. 1차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 1차에 이렇게 컨덕턴스와 서셉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지금 교재에서 첫 번째 뭐라고 했냐? 첫 번째, 무부하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무부하 시험. 네. 2차를 개방합니다. 네. 우리가 변압기는 있죠. 변압기는 무조건 2차 기준이에요. 변압기는 1차 기준이 아니고 변압기는 2차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차에 여기에 부하를 연결해서 쓰거든요. 네. 여기 2차 단자의 부하를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자가 돼요. 단자 부분이 됩니다. 단자 부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단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2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보세요. 무부하 시험이라고 해요. 2차를 개방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류기 할 때도 했고 동기기 할 때도 했지만 무부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부하는 부하가 없다. 그러면 저항이 얼마? 무한대다. 따라서 전류가 0인 상태죠. 무부하 상태란 말은 전류가 0인 상태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2차 전류가 0이라는 겁니다. 2차 전류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권수비 N은 I1분의 I2죠. I2입니다. 그럼 I1은 어떻게 돼? I1은 얼마? N분의 I2인데 N분의 무부하에서 I2가 0이니까 I1도 0이에요. I1도 0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I1, 요 부분 우리가 I1 다시라 할게요. I1 다시라고 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0이에요. 0. 여기에 흐르는 전류 0이면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0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분명히 1차에 전압은 줘요. 1차에 전압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전압 가니까 전류는 흐를 겁니다. 여기 전류를 I1 다시는 여기고 I1은 여기에요. 그럼 전류가 흐르니까 무슨 전압을 가했으니까 이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이 전류가 0이니까 뭐다? 여기로만 흐른다는 거죠. 이것을 I0라고 합니다. I0. 즉, 이 부분을 2차를 무한대로 하면 그때 흐른 I1은 이렇게만 흐르고 이렇게는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부하시 흐르는 전류 I1은 I0라고 하고요. I0라 하고 이놈을 우리가 무부하 전류 라고 한다는 겁니다. 무부하시 흐르는 전류. 우리가 요것을 직류기에서 얘기할 때는 뭐다? 계자전류인데 계자전류 혹은 여자전류라고 하는 거죠. 무부하 전류 혹은 여자전류. 우리가 여자전류, 지금 변압기에는 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속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여자전류 혹은 무부하 전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무부할 때 흐르는 전류는 I1은 요거밖에 없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있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다 떼버리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무부할 때는 이런 개념이에요.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무부할 때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I1이에요. 보세요. 내가 V1을 가했습니다. V1을 가했을 때 여기에 I1인데 얘가 뭐라고 했다? I0라고 했죠. I0. 뭐다? 제로란 말은 무부하라는 의미입니다. 무부하 전류라는 거예요. 무부하 전류. 그런데 무부하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II와 이렇게 흐르는 I8 혹은 IU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우리가 자기학을 배우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보세요. II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돼요. 보세요. 여기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지금 전류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 가했으니까 여기 전류는 흐르는데 그 전류가 뭐다? 철덩어리에만 포함되는 거지 이 권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철덩어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철덩어리와 해당되는 전류인데 II란 것은 우리가 철손 전류라고 해서 철덩어리의 손실, 철손, 뭐요? 히스테레시스손과 와류손을 만드는 전류라는 겁니다. 히스테레시스손과 와류손을 만드는 전류, 철손 전류라는 거예요. 철손 전류. 즉, 요거, 저항 부분에 의해 흐르는 전류. 저항에 의해서 열로서 발생하는 전류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I8는 뭐냐? I8, IU는 뭐요? 우리가 부하가 있던 없던 자속은 발생하죠. 그래서 자화전류라고 합니다. 자화전류. 즉 얘는 보세요. 철선을 발생시킨 전류고 얘는 자속을 시키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예.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류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요. 내가 여기 부하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 전압을 가하니까 V를 가하니까 즉
철덩어리에서 열도 발생하고 철덩어리를 자속도 발생하더란 겁니다. 열도 발생하고 자속도 발생하고 얘는 부하와 상관없이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1장에서 이런 얘기했죠. 철소는 무부하손이다. 부하가 없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혹 부하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일정한 손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II와 IPA가 돼요. II와 IPA. 그래서 요 자기학 시간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철선 전류를 실제 손실을 발생시키는 이 전류를 전도 전류라고 그래요. 전도 전류. 뭐 기기 시간에 이 용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이 전류 그래요. 자속 변이 전류인데 뭐 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뭐 전기 기기 시간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주고 이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철선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고요. 자화 전류는 리액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위상이 있어요. 위상이 어떻게? 보세요. 철선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 철선 전류고 자화 전류는 L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L에 흐르는 전류. I파예요. 그러면 전체 흐르는 여자 전류는 어떻게 된다? 이 전체 흐르는 여자 전류는 I0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 I0는 II의 자성 더하기 I파이의 자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용어로서 다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무부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부하 시험에서 무부하 시험 시 어떤 여자 전류만 흐릅니다. 무부하 전류 즉 여자 전류만 흘러요. 부하 전류 안 흐릅니다. 그래서 이때 철선을 발생시키는 철선 전류와 자속을 발생시키는 자화 전류로 나누게 된다. 그런데 철선 전류는 저항에 흐르고 자화 전류는 리액터에 흐르니까 이 두 개를 II 플러스 I파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벡터적으로 해서 I0는 II의 자성 플러스 I파의 자성, 철선 전류의 제곱 플러스 자화 전류의 제곱을 한다. 루트 해서. 네. 요런 용어들이 발생하는 거. 용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자화 전류 자속만 발생시킨다. 이 자화 전류는 다른 역할 안 해요. 열 발생시키고 이거 아닙니다. 자속만 발생시키는 전류고 철선 전류는 자속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오직 철선만을 발생시킨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교재에 있는 거 봅니다. 일단 여자 전류는 무부하 전류입니다. 여자 전류는 무부하 전류예요. 그 다음에 I0는 II 플러스 I파예요. 여기서 뭐 벡터적으로 하면은 다시 우리가 명칭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자 전류는 무부하 전류다. 명칭이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개, 세 개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I0라고 한다는 겁니다. I0를 하고 그 다음에 I0는 얼마? II 플러스 IJ, I파이죠. 우리가 벡터적으로 다한다는 거. 벡터적으로. 그래서 크기를 구한다 그러면 얼마? II의 자성 더하기 I파이의 자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I는 철선을 발생시키는 철선 전류고요. I파이는 자속을 발생시키는 자화 전류다. 명칭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소는 II는 V1분의 PI입니다. 뭐냐, 얘는 그림을 갖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내가 입력한 전압을 지금 V1이라 할게요. V1이고 요게 G입니다. G고 요게 B예요. B. 그러면 철선을 우리가 PI라고 해요. PI라고 합니다. PI. 요거 I0였죠. 요거 II였죠. 철이 I연이죠. I연에서 II입니다. 요거 I파이였죠. I파입니다. 자속 발생시키는 I파인데 PI는 철선의 요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요 부분에 의해서. 그러면 당연히 뭐요? PI는 어떻게 여기 V1을 가했으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도 V1이죠. 병렬이니까 V1 여기 걸리는 전압도 V1입니다. 즉 V1
II가 된다는 거예요. 철선은요. 철선은. 그래서 PI는 V1II가 되니까 따라서 지금 철선 전류 II는 철선 전류 II는 뭐다? V1분의 PI. 여기서 PI는 뭐다? 철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철선이요. 철선. 네. 네.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합니다. 철심에는 있죠. 철심에는 자기 포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는 것이 이것도 포화가 비슷해요. BH 곡선에 의해서 우리가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남게 되는 그 곡선이 있어요.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변압기의 여자 전류, 여기 I0에는 3고조파, 여기에는 3고조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3고조파가 다른 데서는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이 변압기 여자 전류에 3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이 차에 깨끗한 정연파가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는 3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자 전류에는 3고조파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와 철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전부 무바시험 하고 있어요. 무바시험에서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요거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를 합쳐서 보세요. 우리가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예요. 어드미턴스는 뭐? 컨덕턴스 플러스 J 서셉턴스예요. 즉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지금 여자 어드미턴스 Y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Y, 어드미턴스 Y. 지금 어드미턴스는 여자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여자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에서 여자 어드미턴스하고 또 뭘 구했어요? 요 값을 이용하면은 철선을 구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무부하 시험에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무부하 시험에서는 여자 전류와 철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 전류와 철선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이 이 무부하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교재에 있는 것이. 다시 여자 어드미턴스와 철선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이고 여자 어드미턴스는 보세요. 여자 어드미턴스는 앞에서 했죠? G 플러스 JB입니다. 컨덕턴스 플러스 서셉턴스 요놈의 크기를 구하려면 얼마? G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보세요. 전체 전압이 V1이고 전체 전류가 I0죠. 우리가 무바 시험시 따라서 보세요.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어드미턴스 요놈의 역수예요. 뭐다? 전압분의 전류입니다. 그럼 여자 어드미턴스는 무바할 때 여자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된다? 뭐다? V0분의 V1이죠. 입력자다 V1분의 I0가 된다는 겁니다. I0가 된다. 그래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컨덕턴스는 어떻게 돼요? 컨덕턴스는 여기 그림에서 컨덕턴스는 뭐다? 컨덕턴스는 일단 뭐 저항은 볼게요.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죠.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그래서 컨덕턴스는 뭐다? 전압분의 전류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컨덕턴스에 인가되는 전압은 V1이에요. V1이고 컨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철선 전류 II가 되죠. 맞죠? 그래서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컨덕턴스는 V1분의 II가 된다. V1분의 II가 된다. 그 다음에 얘가 보세요. P를 구하면 얼마고요? R분의 V제곱이죠. 그런데 요놈 R분의 1이 컨덕턴스니까 GV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GV의 제곱. P는 GV의 제곱에 따라서 G는 얼마가 돼요? V의 제곱분의 PI. 얘가 철선 부분의 컨덕턴스이기 때문에 V1의 제곱분의 PI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공식들을 하나하나 외우기는 너무 좀 벅차죠. 맞죠? 지금 요런 공식들이 나왔는데, 요런 공식들이 교재에 있는데, 요거죠. 예. 요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이 등가회로에 있는 요거를 있죠. 그릴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요것을, 많이 좀 한두 번만 그려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무부하 시험이에요. 무부하 시험. 보세요. 무부하 시험 시 이렇게 흐르는 I1은 뭐다? 요거밖에 없어요. 다시 입력 전압을 가했을 때 보세요. I0, II, I5, GB가 됩니다. 이거 그리면 거의 끝나죠. 이거 그리면 끝납니다. 보세요. 우리가 R이고 L이니까 I0는 II 플러스 I5인데 이거 벡터적으로 하면 II의 제곱 플러스 I5의 제곱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두 번씩 설명드린 이런 건 있죠.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딴 분들도 다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뭐요? 일단 요게 가장 기본이죠. 기본이고 그 다음에 G는 컨덕턴스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VI분의 G는 얼마? I의 V1분의 IR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V제곱분의 PI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전력을 우리가 철선 전류 PI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그림만 갖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식을 모두 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는 요거를 합한 거 G와 B를 합한 것을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G 플러스 JB는 루트의 G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한번 그림 가지고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부하 시험 및 단락 시험이요. 부하 시험 및 단락 시험입니다. 보세요. 그럼 제가 처음에 그렸던 거 보세요. 부하 시험 및 단락 시험이요. 처음에 그랬던 제가 등가회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요. 뭐 얘 위치는 여기 있든 상관없어요. 이거 철선 부분은 여기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거 G고요, B고요. R1, X1, R2, X2입니다. 부하 시험이다, 단락 시험이란 말은 이 말입니다. 여기를 부하를 연결했다 그러면 부하 시험, 여기를 쇼트 시켰다 그러면 단락 시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기에 부하를 연결하고 단락하면 I2가 존재를 합니다. I2가 존재를 해요. 그럼 여기에 I1 다시가 존재를 하고 여기는 I0가 존재하고 여기는 I1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무부하 시험에서는 이 부분 홀라당 다 날아갔는데 지금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1장에서 했지만 이렇게 부하 전류가 여자 전류보다는 굉장히 크죠. 맞죠? 여자 전류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여자 어드미턴스와 또 뭐요? 철선을 구할 수가 있었죠. 철선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얘를 연결하거나 단락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요? 얘들은 뭐다?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 얘는 어드미턴스, 얘는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나 혹은 저항에서 발생되는 동손. 예. 임피던스 혹은 저항. 리액턴스, 동선 이런 값들을 우리가 부하 시험, 단락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부하 시험이 단락 시험에서는 무부하 전류도 존재하고 부하 전류도 존재를 하는데 임피던스나 동선, 임피던스 안에 저항이 포함됐죠? 동선 등을 구할 수가 있는 시험이고 교재 보시면 변압기 등가회로가 있습니다.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V1이고요. 요게 V2입니다. V2고 요것이 E1이고 요것이
E2가 됩니다. E2가 돼요. 요것이 변압기 등가 회로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요 부분은 뭐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은 문제풀이에서 하도록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회로가 좀 복잡해 보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요 등가 회로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제풀이 하는데 크게 또 어려움 없을 겁니다. 예, 하여튼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변압기에서 등가 회로요. 예.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환산이 있습니다. 임피던스 환산. 보세요. 얘는 뭐냐면, 또 제가 또 그립니다. 보세요. 아이고. 철선 먼저 그릴게요. 이 그림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앞에 직류기도 그랬고요. 동기기도 그랬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회로가 아니고 전기회로가 돼야 됩니다. 전기회로가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는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얘는 1차와 2차가 구분되어 겁니다. 1차와 2차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2차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기적인 특성들을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얘가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등가 회로를 그리는데 보세요. 임피던스 환산이라는 걸 합니다. 임피던스 환산. 보세요. 이런 게 어떤 개념이냐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권수비가 10대 1이에요. 10대 1입니다. 보세요. 여기 이원이 100V예요. 100V입니다. 그러면 10대 1이면 얼마가 돼요, 여기? 여기는 10V가 되겠죠. 맞죠? 10V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10A가 흐릅니다. 그럼 여기에 전류가 얼마 흘러요? 100A 흐르겠죠. 앞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맞죠? 그런데 얘를 내가 전기회로로 바꾸고 싶어요. 전기회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연결을 해버립니다. 연결해버려요. 근데 그냥 연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100V가 10V가 됐잖아요. 맞죠? 안 됩니다. 요 100V는 왜 10V가 돼요? 안 되죠?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여기에는 V2 값에다가 권수비를 곱해요. 권수비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0A였는데 100A가 됐죠? 말도 안 되죠? 여기 전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I2에다가 뭘 해야 된다? 권수비분의 1을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수비분의 1을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은 우리가 자기회로를 이렇게 연결한 전기회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A는 V2분의 V1은 I1분의 I2는 루트의 R2분의 R1이죠. 예, 이렇게 봅니다. 이거만 봅니다. 그러면 V2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V2는 V1과 같아야 됩니다. 같게 나타내기 위해서 V1으로 나타내면 얼마? AV2로 하는 거예요. 즉, 뭐다? 2차를 1차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2차를 1차로 환산하기 위해서 2차를 1차에 맞추기 위해서 AV2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때 V1은 즉 V2가 되는 값은 2차를 1차로 환산하는 값이에요. 그것은 2차 값에다가 권수비 A를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I1은 어떻게? I1 넘어가니까 얼마? A분의 I2가 된다는 거죠. A분의 1을 곱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임피던스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R1은 제곱하니까 넘어가니까 얼마? A 제곱에 R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 말입니다. 보세요.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임피던스를 환산하는 경우 보세요. 임피던스 환산이에요. 그 어려운 게 아니고 보세요.
2차를 1차로 환산입니다. 2차를 1차로 환산. 2차를 1차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V2는 지금 보세요. V2 다시는 어떻게? 원래 V2에다가 A를 곱해요. 그 다음에 I2 다시는 얼마? 원래 I2에다가 A분의 1을 곱해요. 그 다음에 R2나 X2는 얼마? R2 다시는 원래 R2에다가 A 제곱을 곱합니다. X도 마찬가지고요. 2차를 1차에 맞추면 일반적으로 1차가 더 크죠. 전압이나 저항 같은 경우는 더 커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를 2차로 환산해요. 1차를 2차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V1 다시는 얼마? V1에 반대로 A분의 1을 곱해야 돼. 2차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I1 다시는 얼마? I1에 A를 곱하고 R1 다시는 R1에 A 제곱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앞에서 했던 그 권수비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환산 요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외우기는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변압기 등가회로였고요. 요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도기에서도 등가회로는 전자 유도 법칙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등가회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해주시면요, 유도기에서는 등가회로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